안녕하세요. 레비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맨크라는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시청을 했습니다. 일단 맨크는 그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의 각본가 허먼 맨키위치라는 인물의 전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백 영화고요. 그런 흑백 영화의 기법들이나 이런 음향이나 영상, 그리고 화면 전환, 그리고 화면에 등장하는 그 자막, 설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전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잘 살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감독은 데이비드 핀처입니다. 데이비드 핀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예전 영화 세븐이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뭐 이런 영화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연출한 감독입니다. 굉장히 그 이야기도 굉장히 구성을 잘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많이 팬들도 많이 있는 감독이고요. 이번에 맨크라는 영화는 사실은 조금 대중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뭐 영화사적인 부분이나 뭐 예전 영화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요거는 약간 시민 케인의 그런 실제 내용이나 아니면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영화사를 공부를 하거나 영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영화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지루하거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대중 영화로서 많은 관객들에게 조금 만족을 줄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맨키위치라는 각본가가 이제 시민 케인을 쓰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플래시백으로 과거의 얘기들을 이제 같이 해 나가면서 등장인물들이 꽤 많아요. 맨키위치부터 시작해서 게리 올드만이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마리온 데이비스라는 여배우가 나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맡았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미디어 회사 재벌이 나오고요. 찰스 댄스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맨키위치의 속기사로 나오는 그 리타 알렉산더라는 역할에 릴리 콜린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의 공동 창업자인 루이스 메이어가 나오고요. 알리스 하워드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맨키위치의 동생 조셉도 나오고, 오스네스가 실제로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백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현재하고 이어지는지가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현재 시점의 이야기는 이제 시민 케인을 각본을 쓰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왜 쓰게 됐는지, 그거를 쓰게 한 그런 모티브가 무엇인지를 플래시백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백이랑 현재 그런 얘기들이 모이는 거의 마지막에 가면 플래시백이 점점 짧아지고 현재의 이야기도 예를 들어 현재 이야기가 예전에 30분 이런 비율이었다면 점점 그게 짧아져서 5분 현재 얘기를 하면 그 바로 이어서 5분의 플래시백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비슷한 비율로. 그래서 점점 이야기가 촘촘해지면서 결국엔 그 두 이야기가 만나서 결말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도 사실은 잘 몰랐지만 시민 케인이 예전에 상을 받을 때 공동 각본가로 각본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이제 이 영화에도 담겨 있습니다. 왜 안 좋아졌고 맨키위츠가 왜 그렇게 원래는 계약상 각본가로 이름 올리지 않고 크레딧에 올리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왜 올리고 싶었는지 뭐 이런 심리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키위츠가 영화 산업이나 영화의 CEO들, 창업주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을 보는 어떻게 보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이거든요. 앞에서는 자기 직원들한테 회사가 어려우니 월급을 반으로 깎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울면서 연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뒤로 돌아오면 잘했지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이제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그런 전형적인 나쁜 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화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제 선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진보적인 층이나 뭐 사회주의를 약간 채용한 그런 층이나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미디어 재벌이 또 나오잖아요. 뭐 시민 케인을 쓸 때 이제 그런 모티브로 해서 썼을 텐데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짜 영화를 만드는 거죠.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재현 배우를 써서 마치 진짜 인터뷰인 것처럼 일종의 프로파간다 같은 선동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걸 만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맨키위츠는 계속 옆에서 본 거예요. 맨키위츠라는 인물 자체는 영화 속에서 그려지기로는 굉장히 알코올 중독이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지만 어떤 되게 선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을 탈출하는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몰래 도왔다거나 뭐 그런 조금 재벌의 좀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특히 배우를 하던 인물이 갑자기 일을 잃게 됐을 때 그 앞에서 막 배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 누구지? 하고 이제 아는 척을 하고 그 다음에 행색을 보니까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경비한테 얘기해서 1달러를 빌려서 그 사람한테 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상대방을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거나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선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웬만하면 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약간 비유를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영화에서 플래시백으로 나옵니다. 또 등장인물 중에 마리온 데이비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맡은 마리온 데이비스는 이제 미디어 재벌인 윌리엄 랜돌 퍼스트의 정부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민 케인의 모티브를 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고전적인 그런 미인형을 굉장히 잘 연기를 했고 그 사람이 가진 약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그런 감정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조금 저도 어려웠고 근데 감정적으로 따라가기도 조금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조금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왜 이제 한참이 지나서야 이 인물이 왜 이렇게 각본에 집착을 하고 완성도가 높게 만들고 싶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흑백 영화, 옛날 진짜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음악도 그렇고 이제 영상도 굉장히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민 케인을 만들 때 오스네스가 뭐 감독도 하고 각본도 하고 그랬던 걸 나오지만 이제 그 실제로 두 사이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오스네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런 영화의 사적인 부분이나 예전 영화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주인공 맨퀴치를 연기한 괴리 올드만이 이제 나이가 꽤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 실제로 맨퀴치는 이 당시에 4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적으로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흑백영화지만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영화사적인 부분 그리고 시민 케인이나 뭐 예전에 할리우드가 어땠는지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옛날의 미디어는 지금이랑 다를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시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영화였지만 그래도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남겨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레빗구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브런치에도 리뷰를 올릴 예정이에요. 다른 영화 리뷰들도 있으니까 오셔서 그것 역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